저는 김종호, 59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큰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제 아들 수연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이는 올해 35세로 성실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청년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곧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에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은 지연이라는 여자로 외동딸에다 직장도 좋은 편이라 딸같이 생각하며 수연이를 잘 보필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 저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도 차분하게 하고 수연이도 그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것이 느껴졌죠. 아들 둘이 행복하다면 우리 부모로서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이후부터 작은 문제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는 사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양가의 차이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상견례는 우리 가족과 지연의 가족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날을 위해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일이니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깍듯하게 인사도 나누며 시작한 상견례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부모님도 겉보기에는 우리와 비슷한 중산층 가정으로 보였고 대화도 원활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도중 지연의 어머니가 예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외동딸이라 그런지 이 결혼에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단도 좀 풍족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아들 결혼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풍족하게라는 말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양가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연의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추세인 건 알지만 우리 지연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는 그만한 대접을 해주셔야죠. 그 순간 아내와 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기대와 기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큰 문제 없이 끝났지만 이후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 미묘한 갈등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상견례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와 지연이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을 구하고 예단과 혼수를 준비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부모님은 준비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수연이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적당한 가격대의 아파트였고 아내와 저는 그곳이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부모님은 우리 제안에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대기업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아파트에서 시작하시려는 건가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시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연이가 앞으로 편하게 살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지연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강남은 이미 저희가 준비한 예산을 훨씬 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강남은 아무래도 너무 비싸서요. 저희가 생각한 예산보다 훨씬 넘는 곳이라 부담이 큽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그러나 지연의 아버지는 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힘들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면 대출이야 금방 갚을 수 있을 테니 강남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는 확고한 고집과 함께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하며 작은 불만이 쌓여왔지만 이 순간 저는 그 불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그 대화를 듣고 난 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수연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길 바랐기에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는 점점 더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집 문제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강남 대신 조금 더 저렴한 지역을 알아보았고 지연의 부모님은 여전히 강남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주었고 수연이 역시 양가의 갈등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의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약혼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사실 양가가 최종적으로 결혼 준비를 마무리하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기다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회사 일이 늦어져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때부터 무언가 분위기가 어딘가 삐걱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술잔을 이미 여러 번 비운 듯 얼굴이 붉었고 그의 말투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술잔이 한 번 더 돌고 나자 지연의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김 사장님, 우리 이 결혼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아들도 지연 씨와 결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그러나 지연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담긴 표정은 명백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솔직히 좀 불안해요. 우리 딸이 수연 씨랑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불안감과 동시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연의 부모님이 보여왔던 무시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안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연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연 씨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요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은 돈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연이가 앞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수연 씨가 충분할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치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쌓인 것이 결국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들 수연이를 위해 참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수연이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돈만이 결혼 생활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지연의 어머니가 끼어들며 말을 받았습니다. 물론 돈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결혼 후에도 아이들 둘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려면 시작부터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강남 쪽을 고집했던 거죠. 나는 다시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안을 철저히 계산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나의 분노를 더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김 사장님, 우리 지연이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수연 씨랑 하기로 했으니 저도 어느 정도 수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걱정이 커집니다.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든 발언이 우리를 무시하고 아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이미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 결혼을 왜 진행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결혼 준비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시는 겁니까? 지연의 아버지는 느긋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수연 씨가 대기업에 다닌다니 그래도 성실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우리 딸이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수연 씨가 맞는지. 그게 솔직히 불안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냅시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수연이는 충격에 빠진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도 당혹스러워 보였지만 지연의 아버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이 결혼을 강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나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우리 아들의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로 이 결혼은 여기서 그만둡시다. 나는 결연하게 말했고 아내는 그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는 거예요. 수연이가 얼마나 이 결혼을 기다렸는데. 아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 역시 아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나도 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아플지 알기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모로서, 그리고 이 결혼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으로서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결혼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어.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는 없어. 지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가 굳이 결혼을 반대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딸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을 뿐인데.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들을 경제적으로 평가하고 가정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 결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수연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나 지연의 아버지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결혼이라는 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정의 명예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수연이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안에 맞는 선택인지는 의문이야. 그 순간 나는 지연의 아버지가 이 결혼을 순전히 자신들의 체면과 조건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지연의 사랑은 그들에게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길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아내와 수연이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언쟁을 벌였지만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연과 수연이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나는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무슨 죄인가요? 그녀의 울음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이 결혼을 원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저도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울음을 터뜨렸고 수연이는 나를 마주한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방으로 들어갔고 수연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그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다 알겠어. 하지만 너도 봤잖아.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야.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연이랑 정말 잘 맞아요. 그 부모님만 없었으면 우리 둘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수연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지연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그가 이 결혼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연아, 아빠도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특히 그 부모님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내가 오늘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봤잖아. 그런 무시를 평생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수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지연이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저희 둘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되길 바랐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알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무시를 견디며 평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너도 지치게 될 거야. 수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 결혼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잘 헤쳐나가자. 아빠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거니까. 앞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그날 이후 수연이는 지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둘은 결혼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연 역시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고 수연이와 함께하는 삶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둘은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들의 마음이 아플까봐 걱정했고, 나도 그 상처가 오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정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과 이익만을 따지는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수연이는 지금도 상처를 회복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도 우리가 내린 결단이 옳았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부모로서의 고민이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지만 때로는 자식을 더 큰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사연은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끝내 참아온 아버지가 결국 자식을 위해 내린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느껴지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야말로 가슴 아픈 동시에 자식을 위한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시거나 혹은 자식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결단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지켜보며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식이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는 때로는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하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고통은 너무나 크겠지만 이 결단이 자식을 더 큰 불행에서 구하고 결국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연을 읽으며 비슷한 갈등을 겪으신 분들, 혹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불안과 고민에 빠진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갈등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길 바랍니다. 인생에는 결코 쉬운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결단이 자식을 위한 길일 때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이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기원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가족,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공간이 따뜻한 위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기원하며 앞으로의 모든 선택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여러분도 이 자리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종호, 59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은 큰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제 아들 수연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이는 올해 35세로 성실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청년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곧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사실에 자랑스럽고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은 지연이라는 여자로 외동딸에다 직장도 좋은 편이라 딸같이 생각하며 수연이를 잘 보필해 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지연을 만났을 때 저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도 차분하게 하고 수연이도 그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것이 느껴졌죠. 아들 둘이 행복하다면 우리 부모로서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이후부터 작은 문제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는 사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양가의 차이를 처음으로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상견례는 우리 가족과 지연의 가족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날을 위해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일이니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서로가 예의를 지키고 깍듯하게 인사도 나누며 시작한 상견례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부모님도 겉보기에는 우리와 비슷한 중산층 가정으로 보였고 대화도 원활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도중 지연의 어머니가 예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외동딸이라 그런지 이 결혼에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단도 좀 풍족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아들 결혼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풍족하게라는 말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양가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연의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추세인 건 알지만 우리 지연이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는 그만한 대접을 해주셔야죠.
그 순간 아내와 나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기대와 기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큰 문제 없이 끝났지만 이후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 미묘한 갈등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상견례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와 지연이는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을 구하고 예단과 혼수를 준비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부모님은 준비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수연이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파트를 알아보았습니다. 적당한 가격대의 아파트였고 아내와 저는 그곳이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부모님은 우리 제안에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니, 아드님이 대기업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아파트에서 시작하시려는 건가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시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연이가 앞으로 편하게 살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지연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강남은 이미 저희가 준비한 예산을 훨씬 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대답했습니다. 강남은 아무래도 너무 비싸서요. 저희가 생각한 예산보다 훨씬 넘는 곳이라 부담이 큽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조금 무리가 아닐까요? 그러나 지연의 아버지는 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힘들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대기업에 다니면 대출이야 금방 갚을 수 있을 테니 강남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에는 확고한 고집과 함께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하며 작은 불만이 쌓여왔지만 이 순간 저는 그 불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그 대화를 듣고 난 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들의 결혼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수연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길 바랐기에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는 점점 더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혼집 문제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강남 대신 조금 더 저렴한 지역을 알아보았고 지연의 부모님은 여전히 강남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주었고 수연이 역시 양가의 갈등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의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약혼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사실 양가가 최종적으로 결혼 준비를 마무리하고 행복한 분위기에서 결혼식을 기다리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회사 일이 늦어져서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때부터 무언가 분위기가 어딘가 삐걱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아버지는 술잔을 이미 여러 번 비운 듯 얼굴이 붉었고 그의 말투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술잔이 한 번 더 돌고 나자 지연의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김 사장님, 우리 이 결혼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아들도 지연 씨와 결혼을 원하고 있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그러나 지연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담긴 표정은 명백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솔직히 좀 불안해요. 우리 딸이 수연 씨랑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불안감과 동시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연의 부모님이 보여왔던 무시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안하시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아이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연의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연 씨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요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은 돈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연이가 앞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수연 씨가 충분할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치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쌓인 것이 결국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들 수연이를 위해 참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수연이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돈만이 결혼 생활의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지연의 어머니가 끼어들며 말을 받았습니다. 물론 돈만이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결혼 후에도 아이들 둘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려면 시작부터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강남 쪽을 고집했던 거죠. 나는 다시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안을 철저히 계산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나의 분노를 더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가 다시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김 사장님, 우리 지연이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수연 씨랑 하기로 했으니 저도 어느 정도 수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걱정이 커집니다.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든 발언이 우리를 무시하고 아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이미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 결혼을 왜 진행하신 겁니까? 지금까지 결혼 준비를 다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와서 후회라도 하시는 겁니까? 지연의 아버지는 느긋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수연 씨가 대기업에 다닌다니 그래도 성실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우리 딸이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 수연 씨가 맞는지, 그게 솔직히 불안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한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가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냅시다. 나는 단호하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수연이는 충격에 빠진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어머니도 당혹스러워 보였지만 지연의 아버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말했다. 뭐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이 결혼을 강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나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한결같이 자신들만을 생각하고 우리 아들의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로 이 결혼은 여기서 그만둡시다. 나는 결연하게 말했고 아내는 그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는 거예요. 수연이가 얼마나 이 결혼을 기다렸는데. 아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이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 역시 아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나도 클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얼마나 아플지 알기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모로서, 그리고 이 결혼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으로서 결정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결혼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어. 수연이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는 없어. 지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김 사장님,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희가 굳이 결혼을 반대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딸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을 뿐인데.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들을 경제적으로 평가하고 가정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 결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수연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나 지연의 아버지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결혼이라는 건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가정의 명예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수연이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안에 맞는 선택인지는 의문이야. 그 순간 나는 지연의 아버지가 이 결혼을 순전히 자신들의 체면과 조건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지연의 사랑은 그들에게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길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아내와 수연이도 뒤따라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언쟁을 벌였지만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연과 수연이가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나는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무슨 죄인가요? 그녀의 울음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이 결혼을 원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저도 두려웠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울음을 터뜨렸고 수연이는 나를 마주한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방으로 들어갔고 수연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그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너를 위한 거야.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다 알겠어. 하지만 너도 봤잖아.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야. 수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연이랑 정말 잘 맞아요. 그 부모님만 없었으면 우리 둘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수연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지연을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그가 이 결혼이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수연아, 아빠도 내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특히 그 부모님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내가 오늘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봤잖아. 그런 무시를 평생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수연이는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지연이도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저희 둘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되길 바랐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알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무시를 견디며 평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너도 지치게 될 거야. 수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 결혼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잘 헤쳐나가자. 아빠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거니까. 앞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그날 이후 수연이는 지연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둘은 결혼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연 역시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고 수연이와 함께하는 삶이 힘들어질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둘은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들의 마음이 아플까봐 걱정했고, 나도 그 상처가 오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정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날의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과 이익만을 따지는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수연이는 지금도 상처를 회복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도 우리가 내린 결단이 옳았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여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과 부모로서의 고민이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내지만 때로는 자식을 더 큰 고통에서 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사연은 사랑하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끝내 참아온 아버지가 결국 자식을 위해 내린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느껴지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야말로 가슴 아픈 동시에 자식을 위한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시거나 혹은 자식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결단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지켜보며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식이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는 때로는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하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고통은 너무나 크겠지만 이 결단이 자식을 더 큰 불행에서 구하고 결국은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사연을 읽으며 비슷한 갈등을 겪으신 분들 혹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불안과 고민에 빠진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갈등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길 바랍니다. 인생에는 결코 쉬운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결단이 자식을 위한 길일 때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이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기원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가족, 그리고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공간이 따뜻한 위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기원하며 앞으로의 모든 선택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여러분도 이 자리를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